현 대통령이랑 예전에 과거에 인연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대통령님의 이제 그 인세를 올려드린 덕분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책을 잡고서 아예 이렇게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수험생활 전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험 기간이 다들 어떻게 되는지. 저는 5년? 저는 2년이 돼요. 네. 저는 4년. 저도 2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공부했어? 뭐 고시촌 뭐. 나는 고시촌. 계속 신림동에서 2년 계속 내내? 2년 내내 신림동에 있었어. 나는 이제 학교에 이제 기술고시 고시반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는 하고 고시반용 기숙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학교 내에서만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나는 학교에서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집에서 했던 것 같아. 집에서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익숙한 장소에서 자고 잘 먹고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나는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아, 집이. 그래서 집으로 가서 할 때도 나는 집에서 혼자 한 게 아니라 독서실 다니면서 그 어플이 있어. 그 카메라 스터디를 캠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캠 스터디를 하면서 나는 왜냐면 그러니까 혼자 하면 되게 한없이 늘어지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스스로의 루틴을 좀 지키기 위해서 캠 스터디를 되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 나는 반대로 이제 3년 동안 집에서 혼자 하다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혼자 하니까 뭐 정보도 없고, 나 아예 뭐 스터디 이런 것도 아예 안 했거든. 그냥 혼자서만 집에서만 하다가 한번 그래도 가봐야겠다. 그래서 신림의 학원을 가서 이제 답안을 채점을 받아봤는데 그 강사님께서 초시냐고 답안 안 써봤냐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쓰고 있었더라고, 그 답안을. 왜냐면은 아예 뭐 누구의 답안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진짜. 그래서 그때 딱 고시반에 딱 들어가서,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서 그때 1년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점수가 좀 올라가지고 붙은 케이스여서. 그러면 하루에 순공 시간 그거 jes어? 수업 시간 jes어? 난 무조건 쟀어. 나는 쟤는 스터디를 했어. 그거를 해야지 뭔가 되게 뿌듯한 하는 게 있는 거야. 그 시간이 찍히잖아. 막 10시간 막 이렇게. 하루에 시작할 때 내가 그 스터디에다가 확언을 하는 거야. 오늘은 몇 시간 하겠다. 근데 그게 강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은 그러니까 내가 말한 만큼 지킨다 하는 스터디를 했어. 오늘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살다가 이제 뭐 그날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 시작할 때 저는 출첵하고 몇 시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시간만큼은 꼭 지켜서 했던. 그래서 순공 시간 근데 평균적으로는 10시간. 나는 순공 시간은 안 쟀던 것 같아. 내가 플래너가 이렇게 있는데 일주일 계획을 짰어. 일주일 안에는 뭘 끝내자. 그럼 그걸 끝내기 위해서 이 일주일 동안에는 하루하루 뭘 해야 될까? 이걸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과목별로 그 다음에 이 하루에는 이 정도의 양만 끝내면 된다. 이 생각이었어. 그래서 순공 시간에 따로 안 쟀고 아침 9시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11시에 끝낸다. 공부는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가끔 그런 것도 있다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면 이게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일주일 해보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네를 판단하고 그 다음 주엔 좀 양을 늘리든가 아니면 이 정도는 좀 많다 하고 좀 줄이든가 이렇게 약간 조절을 했던 것 같아. 나는 고시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기숙사랑 거리가 정말 멀었단 말이야. 이 산을 타고 넘어가야 돼가지고 걸어가면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아침에 빨리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가장 늦게 돌아가는 심야 셔틀버스 타고 가자. 이거를 내 루틴으로 삼아가지고 보통 가면은 딱 9시 정도였고 나올 때가 밤 11시였어.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차피 집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할 공부를 다 하고 대신에 뭐 쉴 거면 좀 쉬고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하고. 나는 공부를 뭐 체계적으로 딱딱딱 정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별개의 스터디 조직을 해서 스터디 일정에 맞추되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자기학 과목에서 어떤 계산 문제가 내 삘에 딱 꽂혔어. 그럼 그 한 문제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3시간씩 보고 그런 식으로 좀 파고드는 공부도 많이 했었고, 대신에 소외되는 과목 없이 할 수 있게 이제 플래너를 짜가지고 어느 정도 체크는 하면서 공부는 했던 것 같아.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피드백을 위주로 했던 것 같고. 나는 2차 기간 때는 그 달마다 다 계획이 있었어. 그러니까 애초에 3월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계획을 짜는 거지. 그 앞으로 2차 시험 직전까지 그리고 2차 시험 날에도 뭘 할지.
그러니까 결국 2차 기간 동안의 모든 공부는 2차 시험 그 과목 직전 날에 볼 자료를 만들어가는 준비 과정이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해줬어서 나는 그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2차 시험 직전에 내가 뭘 볼 건지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자료를 공부해놔야 될지를 다 생각을 하고 4개월치 계획을 짰었지. 엑셀로 3, 4, 5, 6 과목명 해놓고 1주차, 2주차 이런 식으로 달력을 만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달마다 체크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내가 100%를 다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 약간. 왜냐면 이 계획을 100%를 끝냈는데 일찍 끝나잖아. 그럼 이제 다 하루가 일찍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럼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끝내는 거잖아. 내가 계획한 거에 한 90%를 끝낸다. 그러면 일단 최대한 내 역량을 발휘했는데 좀 못 미친 거니까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한 거잖아. 난 항상 계획을 이제 짰는데 항상 하루에 한 개씩은 뭘 못 끝냈어.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그 못 끝낸 거를 일요일 날 하면 돼. 맞아. 그렇게 약간 간격을 배웠어. 맞아. 일요일에 딱 한 한나절? 그러니까 그 하루에 반 정도 쓰면 약간 끝낼 수 있었던 양을씩을 나는 남겼던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게 일부러 남긴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허덕대다가 수험생활 하던 중에 좀 고비 같은 게 있었는지 슬럼프 이런 거. 아무래도 나는 이제 수험 기간이 오래 됐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거든. 나는 누군가와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혼자 하려면 진짜 막막하거든. 붙기 직전에 이제 탈락 이후가 진짜 막막했어. 정말로 내가 이제 이 시험을 포기해야 될 때인가? 라는 생각도 들 만큼 되게 힘들었는데 초심을 좀 되돌아가 봤지. 왜 이걸 하고 싶었는지. 근데 여전히 나는 이게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맞아. 근데 진짜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막 3년 차쯤에는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냥 나는 독서실에다가 휴지를 갖다 놓고 했거든. 왜냐면은 공부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닦으면서 막 했단 말이야. 막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적응이 되고 이거 해야지 뭐 어쩌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것도 있다. 둘은 근데 수험 기간이 짧아서 그런 고비 같은 게 있었어? 없지 않을걸? 슬럼프는 없었는데 되게 어려웠던 과목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 특히 이제 내가 재경직이니까 근데 이제 행정학이 너무 어려웠거든 나는. 근데 이제 맨날 이제 답안지를 이제 어떤 강사분께 들고 가면 너 재경직인이란 말을 맨날 들었어. 판독을 하시는 거야? 직렬을? 답안지를 보고? 너는 일단 일반 행정은 아니구나. 이 말씀을 항상 들었어. 근데 뭔가 답이 안 보일 때 한번 큰 변화를 주자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과감히 약간 내가 듣는 수업을 바꿨어. 아예. 근데 바꾸니까 약간 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 약간 답안을 원래는 약간 정형화된 답안을 뭔가 쓰다가 행정학에 대해서. 근데 이제 처음엔 약간 이론 위주로 많이 썼다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사례를 내가 좀 더 많이 공부하게 된 거야. 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사례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 근데 내가 뭔가 어려움을 느낀다면 큰 방향 전환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도 사실 슬럼프를 좀 난 한번 세게 겪었거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아까 장학금 땄을 때 시험 친 걸 빼면은 실질적 초시는 이제 22년이었는데 그때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5일 뒤에 피셋을 치고 그 다음에 그냥 병장 신분인 채로 그때 이제 코로나 때라 미복귀 전역이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고시반 가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1차는 호기롭게 붙었는데 2차 공부를 제대로 군대에서 안 해놨으니까 제대로 2차 시험 기출을 풀렸는데 하나도 안 풀리는 거야. 군대 있을 때 이 전공 공부했던 것도 다 까먹고 또 특히나 이제 기술고시는 계산하는 게 많은데 그럼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한번 진짜 우울증 와가지고 한 달 정도 고시반 출석 가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유튜브 보고 무슨 영화 보고 방에서도 진짜 박혀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좀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시반 형들이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그래도 나와서 뭐 한 과목이라도 좀 자신 있는 거 보고 나머지 다 포기하고 경험 삼아서라도 공부 좀 해봐라 해서 조금이라도 했더니 그래도 시험장 가서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나왔고 내가 한 과목이 아예 빵점이 나왔어. 첫 시험 아예 때. 0점? 아예 0점. 아예 빵점? 아예 빵점. 백지를 낸 거야? 아니 나 뭔가를 적어서 뭔가 냈는데 열심히 적어냈는데 아. 근데 그때 사실 빵점일 수밖에 없는 게 한 10몇 분 적다가 모르겠다고 그냥 엎드려 잤거든. 내가 이걸 풀 수 없다. 그래서 한 과목은 빵점이었는데 다른 과목들이 의외로 내가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전공 기억으로 풀었는데 그게 의외로 그래도
과락은 넘어가지고 약간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공부를 했더니 그래도 그 다음 해에는 성과를 꽤 냈지 그래도. 3차 면접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 이제 면접장에 갔는데 여자분들은 정말 100이면 100명 다 머리를 묶고 오셨었거든. 근데 이제 나는 그 면접 준비를 할 때 사실 머리를 어떻게 해라라는 팁은 사실 잘 알려주지 않아. 근데 다들 뭔가 묶고 오셨는데 나 혼자 이렇게 치렁치렁한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정말 시험장을 딱 다 둘러봤는데 한 명도 없는 거야. 머리를 푼 사람이. 그래서 나만 머리를 풀었네? 뭐지? 감점 요소인가? 이러면서 이 생각 엄청 하고. 김현성 의원님 묶었어요 면접. 전 묶었어요. 대세를 따라가는. 나는 좀 사소한 거긴 한데 면접 사실 오전 오후 이렇게 있고 중간 대기 시간이 되게 많잖아. 점심도 그때 먹어야 되고. 나는 그때 읽을 거리 같은 걸 하나도 안 가져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최소한 나에 대한 어떤 면접 준비 과거 삶을 돌아본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도 난 좀 호기롭게 다 기억나 이런 색으로 녀석 사고. 당당하게 갔는데 진짜 대기 시간이 거의 4시간 이렇게 길잖아. 길어가지고 순번이 늦으면 더 길어. 그때 할 게 없으니까 엎드려 잤는데 자도 시간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그림도 좀 그리고 그때 그래서 좀 너무 추웠어 거기가. 그래가지고 맞아, 면접장이 추웠어. 그래서 맞아. 코트나 뭐 패딩 조끼나 이런 거 꼭 챙겨가가지고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었고 근데 뭐 다시 면접을 갈 일이 없긴 했지만 우리는 맞아. 그거랑 이제 뭐라도 좀 꼭 면접 준비 자료가 아니더라도 뭐 만화책이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읽을 거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 이게 맞아. 멍 때리는 게 생각보다 힘드니까. 맞아. 책이 좋아, 책이. 맞아. 약간 특히 이제 소설책보다는 약간 이제 비문학책 같은 걸 읽으면서 약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특히 대기하시는 시간이 긴 분들은. 그리고 여자분들 한정으로는 약간 그 보통은 굽이 있는 신발을 신으니까 근데 나는 그날 굽이 있는 신발만 신고 갔거든. 그래서 대기시간 내내 발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편한 신발 하나쯤은 챙겨가는 것도 약간 좋을 것 같다. 네, 면접장 대기실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약간 그 많은 인원수에 약간 압도됐던 느낌은 있어, 뭔가. 다 모든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엄숙하게 앉아 있으니까 좀 긴장된 느낌이 있는데 맞아. 안내하시는 분이 딱 들어오면서 약간 뭔가 얘기를 해주면서 약간 편안해지는 느낌? 대기하면서는 솔직히 별 생각 없었고. 막상 면접 볼 땐 난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 어, 일단 맞아. 먼저 문제 받아서 풀고 그거 받아가지고 가면 또 길잖아. 시간이 40분 얘기를 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그거가 진짜 나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막 술술술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면접 시간이 길잖아. 약간 내가 기억하기로 직무명령이 40분이고 그 인성 면접이 둘 다 40분인가? 40분을 하는데 처음엔 약간 긴장했다가 약간 면접관 분들하고 떠드는 느낌? 맞아. 처음에만 긴장돼. 맞아. 생각보다 친절하게 또 대해주셔가지고. 나이스한 맞아, 분들이 맞아. 많았어, 면접관 분들이. 처음엔 되게 긴장했는데 약간 그분들 다 나의 상황을 아니까 뭔가 긴장을 풀어주시려는 것 같더라고. 맞아. 그래서 재밌게 떠들다 온 느낌이었어, 뭔가. 네, 합격 발표 당시의 상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컴퓨터를 이렇게 켜놓고 핸드폰 놓고 이렇게 이제 5시 한 58분쯤 됐는데 6시에 문자가 오고. 그치 6시에 이제 문자가 옵니다. 이제 만약 합격이 된다면. 근데 이제 58분에 혼자 있는데 엄마를 불렀어. 엄마를 옆에 놓고 이제 손을 잡고 기다렸는데 6시 이게 문제가 약간 타이밍이 있어. 6시에 딱 맞춰 6시에 딱 맞춰 오진 오지 않아. 않아, 맞아. 그래서 이 문자가 먼저 오냐 아니면 내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수험번호를 먼저 확인하냐 그 싸움인데 내가 딱 웹사이트 켜서 들어가려는데 문자가 왔어. 딱. 그때 쾌감이 약간 떨려 죽겠는데 그 문자가 오는 순간 약간 확 안도된 느낌인 거야, 뭔가. 나는 사실 그러니까 3차 합격 발표보다는 2차 합격 발표가 조금 더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왜냐하면 2차 합격 발표는 나는 스페인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2차 합격 발표가 6시면 그러니까 전날 6시에 문자가 오는데 이제 부모님은 그 사정을 모르시고 이제 합격 전날 그러니까 발표 전날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비행기표를 그러니까 그 전날에 오는 걸로 끊어두신 거지. 근데 그게 도착 시간이 저녁 9시였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모드가 된 상태고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날다가 이제 착륙을 하면 비행기 모드를 켜야 되잖아. 그치. 비행기 모드 켜고 있는데 이게 비행기 모드를 키면 그게 좀 그 문자가 오기까지 시간이 되게 걸려. 걸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내렸어. 그래서 이제 택시잉 이렇게 활주로에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
부모님 심지어 그때까지 내가 그걸 키면 합격 발표가 난다는 사실 몰랐어. 당연히 모르시죠. 왜냐면 그 날짜에 여행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니까. 뭐 처음에 그 외교부에서 문자가 오고 막 하다가 이제 하는데 이제 문자가 온 거야. 합격 문자가 딱 온 거야. 그래서 그때 비행기에서 사실 그 아점벨트 그 다 차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소리를 확 지른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 다 막 놀라고 막 승무원들 이렇게 보고 그랬었던. 나는 그때 기다리는 고통이 싫어가지고 일부러 게임을 진짜 하루 종일 했거든. 그래서 기다리다가 근데 5시 40분쯤 되니까 게임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안 되지. 핸드폰 딱 올려놓고 기다리다가 나는 한 6시 한 5초 이때쯤 왔거든. 약간 딜레이인데 그 5초가 진짜 내 평생 가장 긴 5초였고 딱 오니까 내가 신나가지고 막 방방 뛰고 근데 그걸 엄마가 영상으로 막 찍어놔가지고 왔다. 왔다. 아이고 층간소음. 왔다. 그리고 2차 때가 그렇게 방방 뛰었고 3차는 오히려 좀 담담하게 좀 됐다 하고 연락 이제 어르신들께 좀 돌리고 그렇게 하느라 바빴다. 그런 기억이 있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 나만 울었나? 아마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해가지고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아빠가 저는 어부말을 해주셨어요. 어부말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고생했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에피소드가 엄청 많잖아. 일단 많지. 특히 이제 유명 인사 쇼츠의 주인공. 쇼츠의 주인공.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연수원 그 합숙 교육 기간 때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원영이가 이제 손을 들고 저는 사실 10년 전에도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이 자리에 왔고. 축하합니다. 네, 대통령님의 이제 그 인세를 올려드린 덕분에 책을 이제 책을 이제 들고 있었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랑 예전에 과거에 인연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실 적에 이제 그때 저는 고등학생 1학년이었었고 그때 이제 와가지고 막 질문을 제가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 옆에 지나는 고속화도로에 이 덮개공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착공을 안 하고 있다. 언제 하는 거냐 이런 거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었는데 그때 답을 잘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한 번은 꼭 이렇게 만날 기회가 이제 왔으니까 얘기를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각오를 하고 아예 자서전을 제가 하나 사가지고서 들고 가서 사인 받을 준비를 하고 질문을 이때 랜덤하게 사회자가 이제 지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3번째, 4번째 때 제가 막 손을 들어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책을 잡고서 아예 이렇게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흔들어가지고 제발 절 봐주세요 했는데 그 사회자가 아니라 아예 대통령께서 절 보셔가지고 저기 이제 본인의 그 인쇄 올려주실 친구한테 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회를 어렵게 얻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화를 얘기 드리고서 이렇게 앞으로 공직 생활에 대한 질문도 같이 겸해서 드렸었는데 그게 상당히 또 화제를 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의 빅 이벤트 중 하나였어. 진짜. 왜냐면 우리도 다 몰랐잖아 저 내용을. 쟤 혼자 알고서 갑자기 혼자 막 손들더니 막 했잖아. 좀 원형인데 이러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부처를 어떻게 결정하냐 이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 2차 점수랑 이제 연수원 성적을 이제 합산해가지고 부처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합산해서 부처를 1지망, 2지망, 3지망부터 쭉 써서 그 점수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인데 일단 면접을 준비를 어떻게 했어? 부처 면접을 준비할 때. 해당 부처의 보도자료 많이 봤던 것 같아. 보도자료? 보도자료. 일단 보도자료. 왜냐면 일단 최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좀 파악을 잘 했었어야 됐고 조직도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국이나 과가 어디인지 물론 과를 구체적으로 안 정해도 되지만 어쨌든 대충 어느 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왜냐면 이제 면접 질문으로 그런 게 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는 했던 것 같고 대규모 부처들 같은 경우는 소관 법령이 정말 많지만 내가 관심 있는 사업의 근거 법령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공부하고 갔었던 기억이 있고. 나는 주로 국정과제 주로 국정과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그 연두보고 했을 때 썼던 보고자료 있잖아. 한 해 동안 우리 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다. 써야있던 그거를 정말 외우다시피 해서 갔던 것 같고, 그거랑 이제 나는 자기소개서 적으면서 내 삶을 다시 좀 돌아봤던 것 같아. 네, 왜냐하면 또 면접이라는 게 회사의 생활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뭐 특징적인 에피소드들 많이 생각해보고. 그럼 연수원 생활에서 약간 평가 점수 같은 것들 측면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나는 개인 보고서가 되게 컸다고 생각하거든, 비중이. 개인보고서는 중요하지. 왜 연마다 다르니까 평가 비율이나 이런 배점이 달라서 그거는 진짜 약간 그 해년마다 임재원이 어떻게 정책을 설정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때는 일단 개인 보고서였던 것 같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출석. 아, 출석 중요하죠. 아, 출석은 진짜 나 저 중요하지. 얘기할라 했어. 아, 출석이 진짜 중요하지. 아무리 연수원에서 수업 듣는 게 귀찮아도 출석은 해야 됩니다. 밤새 놀았어도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출석은 가야 해야 됩니다. 된다. 그치. 왜냐면 그리고 특강들이 은근 유용한 게 또 많기 때문에 이게 막상 또 연수원 가면 이게 약간 듣기 귀찮다 약간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특강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내용이 되게 유익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직 생활에서도 내가 부처 생활 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꼭 출석하시면.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저는 이제 시험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최선을 다한 후에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뭐 오늘 기다린다, 이런 말인데요.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고 잘 해오셨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제 실력보다 더 잘 보더라고요. 시험 당일만큼은 내가 제일 여기서 고수다 이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한다 생각하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합격 기운을 다 드릴 테니까 시험 화이팅 하시고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는 시험 전에도 항상 생각했던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그렇고 지금 나 자신도 항상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니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수험생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만큼은 자신감을 가지고 부담을 내려놓고 편하게 그리고 언제나 컨디션이 제일 좋게 유지하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공부에 매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하지만 앞으로 2차 시험까지도 많은 시일이 있으니까 컨디션 잘 유지하시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왕 합격할 거 수석으로 합격하자라는 마인드로 호탕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는 이미 사무관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고생이 정말 많으셨고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게 인생이 길기 때문에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동기들이랑 같이 연수원 시절 얘기도 하고 시험 준비하던 시절 얘기도 하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란일 말쌈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곧 만나요. 안녕.